안녕하십니까? 더 리치 옥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번에 찾아뵙게 된 내용은 과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맥이 잡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봤다는 분들도 사실 그 누군가의 권유 내지는 큰 계획 없이 흐름에 휩쓸려서 하는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다는 그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점차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아닌 남이 가진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렴한 금액으로 그 금전을 빌려올 수 있으면 이 두 가지의 시간과 금액 차이 그리고 운용 자금에 대한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자 형식 소위 이제 갭 투자 이런 그 형식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고민 또 실제로 성과가 많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굳이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에다 놔둔다, 맡긴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 모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맡기면 다른 별다른 그게 없이 아예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세금까지 다 공제하고 일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나머지는 고민할 것이 없고요. 대신 금리가 너무 낮죠. 반면에 주식을 사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높아요. 관리나 매입 그리고 세금 내는 부분은 똑같이 은행처럼 진행이 되고 굉장히 매입 매각이 원활하긴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은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경제, 정치 상황에 맞춰서 가치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장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실제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냥 그래프 보고 이 정도 되면 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지는 증권사에서 다 분석되는 내용을 보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다 나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금을 운용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개념을 본인이 하는 것과 그 돈이 그냥 굴러가면서 돈이 붙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돈을 벌었는지 주식으로 인해서 왜 돈을 잃었는지에 대한 그 성찰도 안 되고 나중에 또 그 변화도 안 돼요. 아울러 채권 더 그렇죠. 주식은 그나마 거래소가 있고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된 경우에 몇몇의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평가가 되지 않았고 적정한 평가가 되지 않은 가운데 약정 수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로 해놓은 약속을 신뢰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은행이나 주식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수익률이 너무 낮거나 본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거나 내지는 좌지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 투자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 이런 부분을 좀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투자 시기,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투자 지역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얼마나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좀 운용적으로는 놔둬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달라요. 투자 규모도 중요합니다. 투자 규모는 매입하게 되는 부동산의 그 전체 가액을 고민을 하시기도 해야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또 고민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도나 뭐 이런 그 대출 한도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큰 물건을 살지, 아니면 최대한 작은 물건을 사서 안정성을 추구할지, 또 아울러 매달 어느 정도의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과 그 외에 본인이 벌고 있는 다른 수익을 합쳐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운용 내지는 이제 처분 시에 각각의 세금은 어떻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울러 이제 여기다가 제일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투자 정책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대출이 바뀌어버리고요,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그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적어도 부동산은 아파트 말고요. 예. 토지를 베이스로 한 부동산, 토지를 베이스로 한 부동산은 활용을 하고 그 활용 그리고 관리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부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은행 뭐라고 했죠? 수익률 낮아요. 주식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냥 뭐 몇몇째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는 시장이에요. 헌데 부동산은 너무나 접근이 편해요. 접근은 편하고 매각에도 시간은 걸리지만 또 안정성이 있어요. 아울러 수익률은 은행보다 높아요. 예. 거기다가 본인이 조금의 노력, 조금의 활성화, 조금의 고민만 한다면 가격도 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나 뭐 아니면 디벨롭들이 좀 뭐 접근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금액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그게 시세로 평가되기까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주인분들이 활성화에 노력을 했고 기여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시장을 쇠퇴하게 만들고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 중심에 서야 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 얘기 듣고 그렇게 어려운 걸 잘 못하겠어, 나는 그냥 돈 얼마 넣었다 얼마 빼야 되겠어, 얼마의 수익률이 높은 그런 뭐 상품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를 위한 펀드나 내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그룹들이 또 따로 있어요. 사모펀드 많이 있죠 요즘.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실 수는 있잖아요. 보고서 안 하는 투자와 확인하지 못하고 하는 투자는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베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실패도 안 하고 손해율도 줄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쭉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돈 있다고 투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아울러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건을 어느 정도 시기 내에 투자했다가 처분하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났을 때 나한테 큰 이익이 있나. 아울러 종국에는 내가 지금 매각한 이 가격이 내가 희망한 가격이 맞는가, 내가 형성한 가격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제 뭐 그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